안녕하세요. 김스컵TV입니다. 오늘은 화장품 용기 수출 6 에피소드로서 북미 시장 화장품 용기 관련 시장 조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북미 시장이라 하면은 미국과 카나다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은 미국 시장을 접근할 때 우리가 공략을 할 때 제일 먼저 우리 미국 바이어들을 갖다가 유의사항을 갖다 한번 먼저 말씀을 드리면, 미국은 전 세계 상품들의 각축을 벌이는 치열한 경쟁 시장인 만큼 비즈니스의 가장 초보적인 단계에 해당하는 이메일 발송으로 쉽게 바이어의 관심을 끌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최초 회사 소개서 및 샘플이나 카탈로그 송부 시 아주 강렬하고 좋은 이미지를 만들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서 송부해야 합니다. 또한 카탈로그 용량은 가급적 5MB 이하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바이어들은 송부받은 회사 소개서 및 샘플 또는 카탈로그를 통해 납품을 희망하는 업체, 제품, 가격, 담당자에 대해서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그런 카탈로그라든지 회사 소개, 샘플 같은 거 이렇게 받았을 때 과연 이 업체가 어느 정도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런 처음 받아본 메일이라든지 그런 자료를 통해서 평가하는 경우가 아주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 바이어에게 비즈니스 의사를 문의할 경우 곧바로 회신을 하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비단 미국뿐만 아니고 어느 나라라도 우리가 일단 이메일이라든지 어떤 서큘러를 갖다 보냈을 때 즉각적으로 바로 회신을 하지 않습니다. 제 같은 경우도 한 100군데 보내면은 실질적으로 한두 군데가 그나마는 약간의 회신이 올까 말까 하는 정도죠. 서큘러 레터 한번 또는 이메일 한번 보냈다는 게 갖고 그 회신을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시시각각 변화하는 시장의 수요에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바이어들은 필요한 제품 정보는 보관하고 다시 참고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즉각적인 회신이 없다 해도 조바심을 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시장이 시시각각 변화하죠. 항상 변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이어 입장에서도 우리가 새로운 어떤 고객을 자꾸만 창출하고 뭔가 어떤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처럼, 또는 수입하는 입장에서 바이어 입장에서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공급하는 서플라이들이 어떤 좀 다양한 서플라이를 갖다가 받기를 원하면서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또 너무나도 많은 어느 정도 조금 규모가 갖춰지고 좀 회사다운 그게 딱 될 것 같으면은 어떻게 알고서라도 굉장히 전 세계에서 많은 인과이가 들어옵니다. 우리하고 거래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그래 봤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일일이 처음부터 다 답변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은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자료, 어떤 샘플이라든지 또는 카탈로그라든지 인콰이리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봤을 때 이 회사는 뭔지 한번 딱 보니까 괜찮더라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는 회사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즉각적인 답변을 안 하더라도 파일에 참고로 그냥 놔둡니다. 그렇게 놔둬가지고 나중에 자기가 옛날에 뭔가 한번 새로운 아이템이라든지 새로운 비즈니스 오퍼튜니티를 갖다가 창출하고자 할 때 그때 한번 자기 자료를 갖다 한번 쭉 봤을 때 그런 업체가 탁 나오면은 그때 다시 우리한테 연락이 올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각적인 회신이 없다고 해서 조바심을 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바이어들이 충분히 검토한 시간을 주신 후 회신이 없더라도 귀사의 제품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이메일을 발송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요. 자, 묵묵답이죠. 아무리 컨택을 하고 무엇을 보내더라도 실질적으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에서 아무런 어떤 그 응답이 없는데 그렇게 꾸준하게 무엇을 보낸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지만은 그렇지만은 내가 꼭 저 업체만큼은 한번 좀 컨택해 볼 필요성이 있다. 정말 저 업체만큼은 꼭 반드시 공략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런 업체 같은 경우에는 저쪽에서 어떤 그 응답이 즉각적으로 안 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 어떤 그 자료라든지 정보를 꾸준하게 이렇게 뭐 이렇게 보내주는 것도 발송하는 것도 굉장히 그 좋은 어떤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메일이 됐든 아니면은 어떤 그 저기 그냥 메일 우편으로 됐든 간에 꾸준하게 이것을 갖다가 뭐 예를 들면 뭐 3개월에 한 번이라든지 6개월에 한 번이라든지 그냥 잊지 않고 보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되다 보면은 어느 날 그냥 그게 또 나한테 답변이 와서 뭔가 비즈니스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미국 시장에서는 친환경 및 소유량 패키징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우리 기업들은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을 통해 시장 진출을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친환경 및 소형량 패키징 제품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이런 제품들을 갖다가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업체라든지 또는 내가 직접 그것들을 그 화장 용기를 만드는 제품의 그 제조업이 아니라도 내가 화장품 용기에 대해서 수출만을 전문으로 하는 무역업체가 되겠다라고 무역업체를 하시는 분들이든지 또는 앞으로 내가 그런 무역업을 한번 하겠다라고 하겠다는 사람은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을 통해서 시장 진출을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든 간에 그냥 우리가 말하는 친환경 요새 어떤 그 대세의 흐름이죠. 친환경 쪽으로 계속 나가는 쪽이니까 만약에 무역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할 것 같으면 친환경 어떤 용기 제품을 한번 좀 염두에 두고 나중에 뭐 미국 시장이라든지 북미 시장 또는 유럽 시장 전체 어떤 킴스코프에서 그 해외 시장에 대한 내용이 딱 끝나면은 그러고 나서 다음에 국내 메이커들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용기 메이커만 해도 제조업만 해도 뭐 우리나라에서 한 1000여 개가 넘습니다. 그런 1000여 개가 넘는 어떤 그 메이커들 중에서도 메이커들을 갖다가 우리가 한 번씩 파악하고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또 한번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품 용기업체는 제품 차별화에 중점을 두고 있는 주요 화장품 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화장품 패키징 혁신에 공동 노력함으로써 고부가치 제품 시장에 눈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요. 주요 화장품 업체와 제휴를 통해 가지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화장품 용기 업체로서는 상당히 어떤 전략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내용들입니다. 또한 미국 화장품 및 미용 시장은 업계 종사자 간의 끈끈한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는 바 우리 기업들은 지속적인 마케팅 전문 전시회 참가를 통해 현지 네트워크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떤 기업들 소위 말하고 우리가 지금 이제 막 시작하는 어떤 그 용기업체들 간에 아니면 지금까지 수출을 안 했고 그냥 내수 어떤만 했던 업체들이라도 새로 한번 해외 시장으로서 한번 수출 업무를 갖다 한번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업체들 같으면은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뭐 다른 유럽 시장이라든지 동남아 시장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지속적인 마케팅과 전문 전시회 참가를 갖다 통해서 전시회 참가를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그 효과는 상당하게 나타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전문 전시회를 통해서 현지 네트워크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관건이 됩니다. 우리 기업들은 소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미국 내 현지 소비자들의 기호와 수요를 예측함으로써 새로운 제품 계획을 위한 중요한 참고 자료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SNS라고 하는 요새 좀 많이 나는 거죠.
그러면 뭐 10년 전, 20년 전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소셜 네트워크가 많이 형성이 되는데, 그런데 미국 내 현지 소비자들의 기호와 수요를 예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래서 새로운 제품 기획을 위한 참고 자료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만들었고 우리가 지금 해왔던 이 제품만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새롭게 탁 시장에 접근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뭔가 시장 흐름에 맞춰서 자꾸만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흘러가느냐라는 것을 알고 그 수요를 이런 제품을 갖다 생산을 하게 되고 만들면은 어느 정도 수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감각적이라도 그 수요를 예측하여서 어떤 그 제품 기획을 하는데 중요한 참고 자료를 삼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또한 한국의 K-뷰티, 우리나라의 같은 K-뷰티 유명한, 요새 좀 한참 활발하죠. 뷰티는 미국 내에서 큰 열풍을 일으키고 있으며 한국 제품을 홍보하는 파워 플로거 대거 활동 중에 있는 바, 이들을 활용해 보다 큰 홍보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 제품 홍보하는 파워 블로거 대거 활동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활용해서 큰 홍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기업들도 미국 현존 전략을 통해서 메이드 인 US가 가진 장점을 10분 활용해 볼 수 있다는 의견도 많이 제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떤 이제는 자꾸만 어떤 국내 내국 내에서만 머무르지 말고 자꾸 해외까지도 진출하려고 하는 그런 업체들에서 어떤 그런 자구적인 노력도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 많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소재 관련 업체의 어떤 부장 존키라는 사람은 최근 업계에서는 애국심, 자국민에 대한 신뢰, 고객 접근성, 정부 정책들에 따라 미국산 구매에 대한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바이든 정권에 들어서면서도 그렇고 그 전에 그 전 정권에서도 그렇지만은 상당히 미국산을 애용하자는 어떤 그런 것들도 지금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고 있으니까 미국 화장품 메이커들은 빠른 납기에 원활한 협력과 소통, 신속한 디자인 개발 등을 위해 미국 소재 용기 제조사들과 거래를 선호하는 추세인 바, 우리 관련 기업들도 미국 시장 공략을 위해서는 현지 생산 전략을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아주 어떤 일반 무역업체가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더라도 어떤 어느 정도의 중견 제조업체에서 생각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앞에 시간에서도 우리가 미국 시장 동향에 대해서도 많이 살펴봤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미국이라 할 것 같으면은 소위 말하고 주요 도시라고 할 것 같으면 주로 어디가 있을까요? 뉴욕이라든지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그 다음에 달라스, 샌디아고,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 도시들의 어떤 주요 도시라고 볼 수 있는데, 주요 도시에다 보면 아무래도 무언가가 문화적으로라든지 산업이라든지 발달된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쪽 시장을 갖다가 좀 더 집중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많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는 미국 시장 내의 어떤 유통 구조는 어떻게 되는가라고 한번 좀 살펴볼 수도 있겠죠. 그럼 유통 구조로서는 화장품 제조사 및 브랜드들은 화장품 생산 기획 시 기존 거래하는 패키징 업체를 통해 용기 제작을 의뢰하고, 기존 거래하는 패키징 업체들은 이를 제작하여 제공하거나 아웃소싱을 통해 클라이언트에게 제공을 합니다. 이게 어떤 미국 시장 내의 어떤 유통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유명 화장품 업체의 제품을 공급하고자 하면 제조 및 공급 경쟁이 중요하므로 신규 업체는 우선 어떤 컨트랙트 매니팩처러와 기존의 용기 유통사와 협력을 통해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시스템을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갖고 우리가 어떤 미국 유명한 브랜드나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아무리 국내에서 뭐가 좀 된다라고 수출하고 싶다 해서 가서 우리 제품도 한번 사주십시오라고 딱 거기 가서 얘기해봤자 말이 안 통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컨트랙트 매니팩처러와 뒤지는 유통사와 협력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컨택을 해서 우리 제품에 조금씩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히스토리를 쌓아두는 것이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컨트랙트 매니팩처러와 협력을 통한 유통 세계적인 대형 화장품 제조사 브랜드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화장품 업체들은 자체적인 생산 시스템이 없는 경우가 많으며 컨트랙트 매니팩처를 통해 화장품을 제조를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경우 많은 컨트랙트 매니팩처들은 턴키 서비스 제공 위해 원료 구매라든지 배합이라든지 제조, 패키징 및 필링 서비스 패키지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 여러 컨트랙트 매니팩처에게 샘플을 제공하여 컨트랙트 매니팩처가 이를 샘플을 사용할 수 있도록 GAR Laboratory 또는 Dynamic Friendly Specific 어드는 모델 같은 이런 회사들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 화장품 용기 유통업체에 공급하는 것으로서 미국에 위치하고 있는 화장품 용기 유통업체들은 이미 많은 클라이언트와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 현지에서 생산한 제품도 있지만 많은 양을 수입에 의존하고도 있거든요. 그런데 대표적인 회사라도 이스트이시라든지 아바우 패키징 볼트 메이터라는 그런 회사들도 있는데 하여튼 그런 회사들과 한번 컨택을 해서 우리 제품을 갖다가 공급할 수가 있는 서플라이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한다면은 그게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성공적인 계기가 될 수가 있겠죠. 다음에 자체적인 유통으로서는 화장품 용기 제조사로 많은 클라이언트를 접하고 홍보하려면 산업 전시회 부스 참가가 필수적이고 최소 3년 이상은 투자하여 미국 각지에서 열리는 화장품 산업 전시회에 참가하여 제품 및 기업을 홍보하고 바이어들과의 관계를 도모해야 합니다. 자체적인 유통망을 갖기 위해서는 또한 영업소 혹은 웨어하우스가 미국 내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매우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함으로 이런 것들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한테는 바이어 리스트는 그런 좀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까지는 나중에 업체 무역업을 하겠다 하든지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으면 다 또 알아서 또 바이어 리스트를 또 찾아가지고 또 할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빼고 다음에 이제 북미 시장이니까 캐나다 화장품 용기 시장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 화장품 용기 시장 동향으로는 캐나다 화장품 용기 시장은 예년도에 비해서 한 1%씩 증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요. 소비자들의 편의성에 대한 선호에 따라 계속해서 작은 사이즈의 용기가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프리미엄 스킨케어 시장의 성장으로 고급 패키징의 수요도 늘어났습니다. 프리미엄 스킨케어 시장 때문에. 그 다음에 그러면 카나다 시장에 진출을 하기 위해서 유의사항을 한번 좀 살펴보죠. 기존 거래처를 유지하는 보수적 성향이 강한 캐나다 기업을 처음 접촉할 때는 회사의 제품에 대한 정보를 꾸준하고 상세하게 소개하는 노력이 요구되며 또 전화, 서신 등 연락을 주고받을 때 정중하고 신중한 자세가 바람직합니다. 거래 조건이 일치하지 않더라도 적극적으로 상담을 진행하는 등 신뢰관계를 형성하여 향후 비즈니스 여건이 개선될 경우에 미리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카나다 비즈니스도 한번 또 어떤 아이템도 마찬가지지만은 한두 번 이렇게 간단하게 어떤 컨택하고 한다 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저 역시도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서 물론 그때 당시에는 화장품 이런 어떤 용기가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유압 부품이었지만은 그 제품을 갖다가 한번 정말 그쪽 회사에 뭐라고 하는 회사에 거의 납품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할까 하면 제가 계약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한번 우연히 어떤 물론 캐나다 밴쿠버 무역관을 통해서 얻은 어떤 회사였습니다. 정보였습니다. 그 회사 정보에 한번 내가 쫙 컨택을 한번 딱 들어가니까 그래도 자기들도 역시 지금 나중에 생각해보니까는 저희 경쟁 업체들하고도 뭐 한 서너 군데 업체들한테 다 물건을 받고 있었더라고요. 물건을 받고 있었지만은 저한테서 뭔가 자료가 딱 회신에 딱 와가지고 생각지도 않게 회신이 와가지고 저하고 잠깐 컨택을 좀 했는데 그때부터 시작해갖고 제가 무려 한 달, 두 달을 갖다가 거의 매일 같이 저녁 11시에서 12시 사이에 거기서 근무 시간이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시차가 나가니까. 그럼 11시에서 12시 사이에서 거의 매일이다시피 계속 전화를 했어요. 담당자 사장한테요. 직접. 그래서 전화를 하니까 나중에는 거기 비서진이 제 목소리를 알고서는 좀 아주 좀 저렇게 받아주고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그와 같이 실질적으로 하나를 갖다가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정말 집념어려웠던 그런 게 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중에 이제 가격을 달라 뭐하더라 하는 얘기가 조금씩 나와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그냥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한두 번, 몇 번 이렇게 서너 번, 일곱, 여덟 번 이렇게 해갖고서 만약에 그게 얘기가 되겠느냐? 그렇지 않았지만 제가 생각해도 아마 한 달 동안 20번, 30번 이상은 계속적으로 매일같이 전화를 매일같이는 아니지만 이틀, 3일에 걸쳐갖고 한 두세 달에 걸쳐서 계속 전화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겨우 하나 뭔가 연기를 됐던 게 그 업체가 결론적으로 저한테 건 한 20년이라는 세월을 계속적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업체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정말 한 번, 두 번 딱딱 해갖고 딱 컨택이 되고서 오다가 좀 탁탁 했다는 그런 업체들은 실제로 장기적인 롱텀 비즈니스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처음에 정말로 괜찮다라고 싶은 것은 꾸준한 집념만의 노력이 필요로 합니다. 그 다음에 초기에는 최소 주문량을 고집하기보다는 바이어가 통상 요구하는 샘플 발송 또는 소량 주문에 대해 전향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최초 오다 딱 할 때는요, 실질적으로 저도 그렇게 큰 오다를 갖다 주지는 않습니다. 진짜 정말로 딱 완전 소량 하는 거. 그래도 딱 하다 보니까 몇 번, 한 두 번인가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진짜 조금 어떤 주문 같은 주문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작했던 거기 때문에 소량 주문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 다음에 협상이 진전될 거래 단계에 이를 경우 계약서의 작성과 검토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특히 표준 계약 조항 외에 첨부되는 세부 사항에 대해서도 충분히 숙지하여 발생 가능한 문제에 대해 미리 대처하는 지혜가 필요로 합니다. 다음에 상거래 관행 비즈니스 에티켓이라는 것도 또 있어요. 다음 구미지역 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신뢰 관계와 계약 조건에 중시되는 동시에 거래 협상과 이행 단계에서는 정확성과 실용성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몬트리올 프랑스 인구 비중이 높은 퀘벡주 등에서는 공급지역 구매자 간 개인적 유대 관계가 형성에 좀 더 요구되는 상담과 계약 언어로 프랑스어가 빈번하게 사용됩니다. 예, 저도 캐나다 할까 때문에 제가 처음에 거래할 때 밴쿠버를 통해서 이렇게 쭉 들어갔는데 그쪽 밴쿠버는 그쪽에서 서부였죠. 근데 몬트리올 쪽하고 한번 딱 가고 저도 처음에 깜짝 놀랐던 게 거기 가서 딱 하니까는 프랑스어를 정하고서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굉장히 당황했죠. 저는 프랑스어는 일체 한마디도 할 수도 없었는데 그런데 다행히 그쪽 사장이 프랑스어 그다음에 영어 동시에 다 하기 때문에 제가 어떤 의사소통을 하기는 됐지만은 그럼 프랑스어가 빈번하게 사용된다는 것도 그걸 또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몬트리올 쪽에 가서는요. 자, 그 다음에 캐나다의 시장 규모와 동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카나다의 어떤 시장 규모 및 동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또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북미시장은 이 정도에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